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균형 발전을 꾀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정작 소외 지역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의 지특 예산은 9,318억 원으로 잘 사는 지역인 경북의 1조 7천억 원, 경남의 1조 1천억 원보다 크게 낮았고 최근 8년간 예산 증가율도 5.1%에 그쳐 전국 평균치 21%를 밑돌았습니다.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9년째 10조 원에 묶여 정부의 균형 발전이 말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느냐를 놓고 정당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만금이 국정과제가 아닌 세부계획에 포함돼 정부의 개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북 도민을 속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부계획 역시 국정과제나 다름없고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민의당의 이번 논평을 단순한 흠집 내기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서남대 정상화를 다시 한번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남대가 폐교되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때 민심 이탈이 우려된다며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 정부의 장 차관급 인사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지금까지 전북 출신은 17명이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관급의 경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2명이 지명됐고 차관급은 신보균 행정자치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8명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장관급인 수석비서관에 1명, 차관급인 비서관에 6명 등 모두 7명이 선임됐습니다.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구속된 가운데 다른 교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구속된 체육교사 이외에도 교사 2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성추행 등 비위 의혹이 나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 2명 중 1명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전 본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여러 업체로부터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A씨는 의원들에게 로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공사비 등을 부풀려 회사 돈 4억 원을 빼돌린 뒤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수 9.5mm, 부안 6, 전주 1.3mm 등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주, 군산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최근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뇌출혈로 숨진 건 교정시설 의료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결국 서남대를 폐교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권의 역할 이외에는 폐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에 전북 출신이 임명됐지만 전라북도와 갈등을 빚었던 정책 방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